일단 1등은 나죠. 일단은 다른 거 다 건너뛰고 네. 일반형에서 표준형 바꾸는 것만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시우는 뭐 진짜 넘어가서 뭐 따로 추가로 더 설명해 준다든가. 저도 50분 비상인데? 그러면 그냥 지금 다시 설명하기가 할 줄 알긴 저도 한데. 지금 다시 하는 게 그러면 1시간 아예 통째로 날려야 되는데? 그럼 운영을 10시까지 남으시죠. 그러면 그냥 열심히 탑수 레벨업 스킵 이 참수를 레벨업 스킵 이 차트 이론이 근데 뭐가 이 참수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라. 나타나지 않는데. 원래 작년 하이맥스에서는 이차함수가 두 개 단원으로 나눠졌었어. 이차함수의 그래프랑 활용. 그래요?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는 중3 때 너네 배운 내용 그대로 나왔어. 아.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중학과정 내용이니까 그냥 패스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쉽지 않다. 어제는 그냥 안 해버렸는데 해야겠네. 이 차함수를 많이 하지라. 자, 일단 아니면 A, X, Y, Q. 이차함수는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위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표준형 얘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표준형. 그리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건반형 근데 그 완전 생기초부터 다 해줄 순 없어. 진짜 그러면 2시간 그냥 다 써야 돼. 왜냐면 이차함수가 너네 중3 때 비중이 꽤 컸잖아. 네. 그거를 한 타임 만에 다 하려면은 최대한 요약해서 해야 되거든?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긴 애를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많이 쓰는 거는 표준형과 일반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쵸. 오케이? 일단 표준형에서 이거는 알고 가야지. 장점 자, 얘 점에서. T점 뭐 그것도 뭐 쓰긴 쓸 건데. 자, 얘 꼭지점의 좌표는 기억나나? PQ예요 어. P콤마 Q 콤마큐라고 해야 돼.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X 좌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얘가 Y 좌표라고 생각하면 돼. 네. 오케이? 그리고 추계 방정식은 어떻게 됐어? 추계 방정식. X는 0 X는 X는 P야. 야, 야, 진짜 너네 근데 아예 기억이 안 나는구나.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저 방금 대답했어. 이거 다시 해야겠다, 진짜로. 기억이 알려주다 일단 이 차함수. 있으면은 조용히. 야, 시간 없어. 너네 쉬는 시간도 다 뺏어버릴 거야. 네? 자, 일단 이 차함수는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포물선 형태라고 하지. 네. 포물선의 정의가 뭐냐면은 저 정의는 필요 없고 포물선에서 너네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 첫 번째는 뭐다? 축. 두 번째는 꼭지점. 축이랑 꼭지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일단 포물선이라는 거는 어떤 한 선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선대칭 도형이라고 그래. 어떤 한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해가지고. 네. 그러면 얘가 요 선에 대해서 지금 좌우가 대칭이지. 네. 이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축이라고 불러. 오케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할 때는 이 축이 이것부터 또 설명을 해야겠구나. Y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X는 0이죠 그치.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요거를 했었지. 네. 중학교 2학년 때 뭘 했냐면 X는 2. 만약에 얘를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X가 2이기만 하면 돼. Y는 다 상관없어. 직선. 그치. 이렇게 생겼었지. 그래서 네. 그치? 그래서 Y축은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 해를 구해보면 X는 몇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네. 그래서 축을 방정식 형태로, 그러니까 X는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X는 몇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돼. 네. 오케이? 어쨌든 축이라는 거는 이 포물선은 어떤 한 선에 대해서 대칭인데 그 대칭의 기준이 되는 선을 축이라고 한다. 네. 그럼 꼭지점의 정의는 뭐냐면 꼭지점은 이 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딱 하나가 있단 말이야. 여기가 꼭지점이야. 오케이? 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축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꼭지점이라며 그럼 꼭지점의 x좌표와 축의 방정식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오케이?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꼭지점의 좌표는 너네가 P, Q라고 알고 있었잖아. 네.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얘 X 좌표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여기서 정말 많이 써먹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 네. 그럼 이 부분 지우고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자, 얘 축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 X는 x는 1 이렇게 된다. 축의 방정식 찾을 때는 이 괄호 안에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아주면 돼.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1,3. 1,3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넘어가는 걸 할 건데 맞아.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넘어가는 건 쉬워. 그냥 이거 제곱 때리면 돼. 전개하면 돼. 그러면 2에 x-1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얘 제곱하면은 2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러면 일반형 형태지? 요 형태지? 그래서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는 거는 쉬워. 너네 마치 더하기는 쉬운데 빼기는 조금 어려웠고 곱하기는 쉬운데 나누기는 좀 어려웠었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가는 거는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게 까다로워. 이런 거 준비야. 그래서 요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가는 거 설명해 줄게. 네. 너무 할 게 많은데? 저거 제일 쉬운 거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얘를 만약에 표준형으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일단 첫 번째는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는 거야. x제곱의 개수. 그럼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2로 묶어줄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이 안에 x제곱이 들어가야 2x제곱이 나오겠지. 네. 그 다음에 2에다가 뭘 곱해야 마이너스 4x가 나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근데 여기까지만 넣을 거야. 7은 뺄 거야, 밖으로.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표준형을 보면은 얘가 지금 완전제곱 형태로 나와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완전제곱 형태로 만들 건데 지금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니? 아니요. 안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뭔 짓을 따로 할 거야. 뭘 할 거냐면 x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거를 더할 거야. 그럼 x의 개수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걸 제곱하면 1이겠지. 그거를 더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더하면 등식이 성립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하지. 그래서 여기서 다시 빼줄 거야. 더했던 거를. 그럼 나 아무 짓도 안 한 거잖아. 네.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7 이렇게 쓰고 여기서 꼬리를 잘라준다. 그럼 이 부분이 딱 완전제곱 형태가 되지.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얘를 곱해서 바깥으로 빼준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다. 네. 이거는 근데 너네 진짜 이 참수의 기본이야. 중3 때 이미 다 했던 거고. 그쵸. 이거는 지금 못하면은 진짜 오늘 집에 가서라도 당장 한 100번은 바꿔봐야 돼. 이거는 빨리 바꾸면 빨리 바꿀수록 좋아.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까? 난이도가 더 쉬워요. 그래? 자, 해봐. y는 마이너스 2 가로 하고 x제곱 마이너스 8 x 8이야. 8 알아? 8. 그냥 플러스 4. 2로 했으니 마이너스 1로 했으니까 플러스 4. 내가 막 너네한테 아까 말했잖아. 집에 가서 100번이라도 바꿔보라고. 한 100번 바꿔보지? 야, 암산으로도 해. y는 얘 결과가 이렇게 될 거야. 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야. 오, 어린데. 그렇잖아. 마이너스 2 제곱. 아, 해보자. 자, 한번 바꿔보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얘가 x제곱 더하기 일단 4x까지 나와줘야겠지.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0 바깥으로 빼고 그 다음에 뭐 해라? x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거를 더해줘라. 네, 더했다가 빼줘라. 그럼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마이너스 4 또 플러스 10 이렇게. 네.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주고 네.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이렇게 옮기면 8이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지. 네.
요거 바꾸는 거는 일단 설명은 해줬는데 이건 본인이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슈야 넌 이거 100번 하고 가라. 그래, 100번 하고 가. 너 시간이 얼마나 지금? 아, 진짜 100번 하면 이제 암산하기도 한다니까? 너 100번 하잖아? 이거 수업으로 낼 수 있어. 나보다 그거 불가능하고. 해야 돼. 100번 하면은 많이 하다 보지 암산으로 약간 돼. 암산으로 돼. 진짜 암산으로 돼, 이거. 신입생은 3번 해라. 나보다 잘하는데. 한 번씩 안 넘어가는 거 같다.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일단 표준형에서 일반형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설명을 해줄게. 어차피 그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서 이제 설명하면서 추가로 더 해줄 거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1 버전으로 넘어오면은 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얘가 있는데, 네.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어. 또는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x축은 우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Y는 요. y는 0이라고 한다. 이거 나는 개인적으로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하나하나 연결해서 생각하는 법을 좀 키워야 돼, 너네가. 오케이?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애가 있는데, 얘가 x축이랑 만난대. 근데 만난다고 하면 너네 중학교 때 어떻게 했어? 네. 얘 어디에서 만나는지 구할 수 있나? Y랑 그거 Y랑 봐야지 똑같은 알것 거 같은데. 아니까. 얘 Y에다가 X만 얘가 교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래? 점이 잡혀요. 그래프 어딘가? 너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제가 이걸 했다고요? 중학교 2학년이요? 중2의 나승주. 그럼 뭐라는 두 거지?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신입생. 누가 입술이야? 네가 맞출 생각을 해, 네가. 신입생 실력 좀 보자. 교점의 좌표 답은? 정답 2,1. 아, 맞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연립방정식. 자, 두 그래프가 만난다라는 거는 여기 x값 y값이랑 여기 xy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교점의 좌표 여기잖아. XY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식에 넣어도 성립하고 이 직선식에 넣어도 성립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 연립을 했단 말이야. 연립방정식 하면 어떻게 됐어? 여기에 있는 xy랑 여기에 있는 xy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을 했다고. 그래서 y는 x-1과 y는 x 플러스 3 얘네를 연립을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점이라는 건 얘네 둘 그 점의 좌표를 여기다 넣으나 여기다 넣으나 똑같이 성립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 y나 똑같은 y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랑 같다고 놓는 거야. 그럼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같게 될 거고, 마이너스 x 넘겨주면 2x, 그리고 마이너스를 넘기면 4 해서 x가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가 1이 나오는 거고. 교점의 좌표를 이렇게 구했어. 그래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연립을 생각을 해줘야 돼. 두 그래프를 연립을 해줘야 된다. 배웠던 거 같은데. 아니 아까 말했잖아. 배웠던 거 같은 게 아니라 배웠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 1차 함수와 아니, 연립방정식의 관계. 까먹을 만했네. Y에다가 일차 X만 함수를 까먹을 만했는데 설명을 했잖아. 결과가 중요해. 이거 설명을 아는데 계산 안 자, 하는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난다고 했잖아. 네. 그럼 만난다라는 건 어떻게 해라? 둘을 연립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럼 둘을 연립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y나 똑같은 y라고. 네.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능력. 0. 방정식. 그냥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지. 네. 그래서 너네가 고1 때는 조금 생각의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 게, 중학교 때는 방정식은 방정식이고 부등식은 부등식이고 함수는 함수였어. 그러니까 세 개를 다 따로따로 생각했다고. 근데 고1 때는 너네 수학의 셈에서 2차 부등식 해봤잖아. 결국 다 2차 함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셋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 거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네. 그럼 이 알파와 베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시 생각해봐.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했어? 연립을 했지? 네. 연립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네.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 거야. 네. 그러니까 x값이 알파랑 베타인 거라고.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구하고자 했던 게 뭐야? 얘네 둘이 어디서 만나냐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네 둘의 교점의 x좌표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연결해서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잖아. 논리기. 자, 그래서 얘를 적용을 해보면은 자, 얘랑 x축이랑 어디서 만나는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x축이 y는 0이니까 둘을 연립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얘를 인수분해해보면은 해가 x는 3 또는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그럼 이 x는 3과 x가 마이너스 2 얘네 둘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둘의 교점의 좌표는 3,0과 마이너스 2,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니? 네. 예. 어쨌든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몇 개의 점에서 만나니? 이런 문제도 나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그냥 얘지. 멋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야 돼. 그래. 참고로 이 부분은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해 안 되면은 내가 10시까지 남아도 되니까 너네가 진짜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돼. 왜냐면은 이거는 2차 함수 파트를 떠나서 너네가 어차피 2학기 때는 새로운 다른 함수를 배울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3차 함수, 4차 함수도 배운단 말이야. 4차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어쨌든 이 연립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이 없으면은 너네는 앞으로도 힘들어질 거라는 거지. 고차와 형식. 너무 어렵네. 자, 어쨌든 이번에는 교점의 개수를 찾는 방법을 해볼 거야. 자, 똑같아, 원리는.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는 그냥 아래로 볼록이라고 생각하고 할게.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몇 개 점에서 만나? 두 개.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x축이 여기에 있다면 한 한 개. 첫 번째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개. x축이 이렇게 지나갈 때. 0개. 또 다른 경우 있나? 세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나? 없죠. 없지. 네. 그래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 자, 우리가 뭔 짓을 했냐? 2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래서 연립을 했지. 그랬더니 뭐가 나와?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뭐가 떠올라? 한 별씩. 한 별씩이 떠오르지. 그래서 얘는 한 별씩 d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랑 x축이랑 같다고 놨어.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왔어. 네. 근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지. 네. 그럼 2차 방정식 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네. 그 말은 중근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d가 그럼요. 0이 되는 거고 얘는 만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실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요 내용이다. 또 여기 보면은 A가 양수라고 가정을 그냥 해버렸잖아.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냐? 똑같이 하면 돼. A가 음수일 때도 똑같아. 만약에 X축이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네. 한 별씩 D가 0보다 크다. 얘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D가 0이다. 만나지 않으면 D가 0보다 작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차피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을 그냥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질문이요. 뭐 이게 화물인데 그래프 어떻게 표시를해요?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야. 좋은 질문인데 너네가 그래프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는 실수만 나타낼 수 있거든. 왜냐면 좌표평면은
정확하게 Y축과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Y축의 왼쪽은 뭐야? X가 0보다 작다라는 거야. 네. 그리고 Y축의 오른쪽은 X가 0보다 크다는 거고. 네. 그럼 크기가 존재한다는 거지. 네. 크기가 존재한다는 건 실수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허수는 이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안 만난다는 거는 둘이 연립을 했잖아. 근데 교점이 없지. 그러니까 실근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예. 이해됐지? 실근이 안 나오니까 서로 다른 거. 어쨌든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야. 근데 얘는 실근은 없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온다는 거지. 시간 끝. 그래프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그 만나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뜻이. 그러니까 둘은 안 만난다라는 거지. 허근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둘이 실제로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일단 어렵구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일단 10분까지만 딱 쉬고 이어서 뒤에 내용 설명할게. 예. 지금 할 게 많아. 학교에서 자고 이런 일을 있는데 나 이거 안 켰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 아니라 2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해볼 건데 원리는 똑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중요하다 강조했던 게 원리가 똑같기 때문이야. 아까 우리가 X축이랑 만날 때의 관계는 X축이 다른 말로 Y는 0이라고 했었고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했었지. 그치? 근데 직선은 원리는 똑같아. 예시를 들어서 해볼게. 잠깐 생각 좀 해봐야 돼. 자, 얘네 둘이 만난다고 해보자. 자, 얘네 둘이 만나는 먼저 교점의 좌표를 구해볼게. 교점의 좌표 구할 때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한다? 둘이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연립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7이 2x 플러스 1이니까 다 좌변으로 넘기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가 0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 또는 x는 2.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x축과의 교점의 좌표 구할 때는 x축이 다른 말로 y는 0이었잖아. 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랑 2가 나오면 마이너스 4,0, 2,0 이렇게 두 개가 교점의 좌표였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x를 구한 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 y값 구할 때, y좌표 구할 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그리고 2 집어넣으면은 2,5 이렇게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일단 교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하고 그러면 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2차 방정식 여기에서 한별식을 쓰면 된다. 똑같아. 원리는. 얘네 둘이 연립했을 때 2차 방정식 나왔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 적용해보면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그게 9가 되지. 그러니까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된다. 이해되니? 네. 자, 하나 더 해볼까? 그냥 쉬운 걸로 해야겠다. 자, 얘네 둘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교점의 개수를.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이 연립을 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같다. 이렇게 연립하면 되겠지. 그럼 다 좌변으로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4가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때 실근이 있나? 아니요. 없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안 만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안 만나게. 오케이. 이 직선이랑 이차 함수랑 만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 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은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면은 하나의 점에서 만날 거고, 이렇게 지나가면 둘이 안 만나겠지. 오케이? 저 x 플러스 4는 그냥 저거
합차로 뭐 해야 되나? 이거? 합쳐요. 아니요. 이거 그냥 여기서 판별식 쓴다고 생각하면은 b제곱인데 b가 0이잖아. x의 개수가.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얘 마이너스 16이니까 음수잖아.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정확히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럼 이 노란색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날 때는 d가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처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지? 중분은 2차 방정식 관점. 한 서로만 접한다라고 해. 접한다라고 해. 얘는 d가 0인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 얘네들이 안 만날 때는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리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 다 따로 외우면 안 된다. 하나 안 해봤는데. 근데 이 참수는 너네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그 시기가 있어. 갑자기 이제 깨달았다라는 그게 올 거야. 물론 열심히 하면. 열심히 10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대 최소, 사실 이제 이 참수에서 어렵게 나온 다음에 이쪽에서 어렵게 나오는데, 얘 한번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내용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은, 자,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야? 1,4. 그치,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4고,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하겠지. 그럼 얘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최소라는 건 제일 작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y값이 제일 밑에 있는 애를 찾기 때문에 이 아래로 블록일 때는 꼭지점에서가 최소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가 4가 된다는 거야, 최소값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얘가 아래로 블록하면은 제일 밑에 부분이 여기 꼭지점에서가 제일 밑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값일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된다? 꼭지점의 y좌표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 없어요. 그치, 얘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x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블록 이렇게 생겼겠지. 네.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인데 그럼 얘는 최소값은 어떻게 돼? 없어요. 그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계속 내려가니까.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마삼이네.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될 테니까. 네. 오케이? 너네가 중3 때 배웠던 건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고1 버전으로 넘어가야겠지. 네. 그치? 자, 들어가자. 미리 말한데 나는 최소값을 이렇게 스몰 m, 최대값을 라지 m 이렇게 써. 미니멈과 맥시멈의 약자야. 네. 영어 나보다 잘할 거 아니야? 멕시코. 메모리. 자, 어쨌든. 자, 고1 버전은 이제 최대 최소를 어떻게 내냐면 x 값에다가 범위를 주는 거야. x의 범위를 너네한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이 범위를 보기 전에는 x가 1일 때 y가 4 여기가 최소값이었잖아. 네. 그럼 너네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x가 1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x가 1이 가능하니? 가능하지? 네. 그러니까 얘의 최소값은 4가 확정이 되는 거야. 네. 오케이? x가 1일 때 최소값 4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x가 1이 이 범위 안에 없으면은 최소값이 4가 될 수 없겠지. 네. 근데 어쨌든 x가 1이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최소값이 4가 된다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해볼 거야. 자, 아까 2차 함수는 포물선 형태이기 때문에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 했지. 네. 그럼 얘가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는 최대값은 어디서 갖냐?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 네. 최대값은. 대칭성 때문에. 오케이? 자, 이 축이 꼭지점의 x좌표랑 똑같다 했잖아.
근데 이 꼭지점에서 y가 최소값이 된다고.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왔냐? 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야. 그러면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져. 그러면 이 범위에서 1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애가 누구야? 5지.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거야. 예. 오케이? 근데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x가 1과 마이너스 1과 5 요 세 개를 다 대입한 다음에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의미가 없어 그런 거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자. 일단 최소값이 4라는 거는 너네가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다? x가 1일 때 최소니까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5일 때가 최대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럼 최대값은 x에다가 5 집어넣으면은 20 이렇게 나오겠지. 네. 이해됐니?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최소값일 때가 x가 1인데 이 1이 범위 안에 없을 때야. 예를 들어서 자,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져. 근데 문제는 뭐야? 범위 안에 x는 일이 없어. 그러면은 언제 최소값을 가질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x는 1에 제일 가까운 거겠죠. 그치? x가 2부터라면 여기서부터 뭐 한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쳐보자고. 이렇게. 그러면 x가 1일 때 최소값 4기는 한데 범위 안에 x가 1이 없잖아. 네. 그러면 그나마 얘랑 가장 가까운 애가 최소값을 갖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소값을 갖고 반대로 멀리 있는 5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넣어보면은 최소값이 5, 최대값은 뭐 똑같으니까 20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네. 이해됐니? 그래서 하나하나 다 넣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계속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아래로 블록 말고 위로 블록도 한번 해보자. 자, 위로 블록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요런 이차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일단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면? 1,6. 1,6. 자, 그래서 얘의 최대값은 범위가 없다면은 6일 거고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근데 이제 x에다가 내가 범위를 한번 줘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래. 자, 그러면 x가 1일 때 최대값 6을 가졌잖아. 네. 그럼 x가 1이 들어가니? 네. 들어가요. 들어가지. 그러면 최대값은 고정인 거야. 최대값은 이미 6 고정인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하자?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졌단 말이야. 네. 그럼 1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x가 몇일 때? 4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럼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면은 최소값은 뭐가 나와야 되냐?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와야겠네. 됐니? 그쪽으로.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상황. x 이 범위 안에 얘가 없을 때, 1이 없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너무 커지는데? 반대로 가야겠다.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얘도 아까랑 상황이 똑같은 거야. 자, x가 1일 때 최대값을 가져야 되는데 x가 1이 안 되잖아. 그러면 1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애가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야. 위로 블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x가 3일 때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반대로 가장 멀리 있는 x가 5일 때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럼 x에다가 5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6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 네. 요거 잘 해야 된다. 이거 진짜 너네 이차 함수에서 어렵게 나와. 이차함수. 자, 이제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675원 풀 거야. 변수다. 이거 완전 자, 계속 내가 문제 풀어주면서도 아까 개념 설명할 때랑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거야. 자, 지금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 자,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 자, x축 다른 말로 y는 0. 영.
자, 그럼 얘가 만난다는 말이 있으니까 뭐 만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어쨌든 만난다라는 말이 있잖아. 얘네들이 연립을 한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k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판별식 바로 적용하자고.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판별식 관점에서 서로 다른 부엌을. 그치, 서로 다른 부호니까 d가 0보다 작아야겠지. 네. 그럼 b제곱 9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4k가 9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k는 4분의 9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되겠네. 4번. 아니 안 돼. 이 정도는 뭐 간단 얘기도 뭐. 아, 이게 6문제짜리였구나. 678. 270. 실력 이해했어? 여기. 자,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슨 말? 항등식. m에 대한 항등식이다. 근데 일단 얘가 항상 x축에 접한다고 했잖아. 그럼 x축과 만나긴 만나는데 몇 개 점에서 만난다? 한 개 점에서 만난다. 중근이다. 그렇지. 얘랑 연립을 했을 때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b'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은 얘가 0이 나와야겠네. 그치? 그럼 다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가 0인데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잖아. 네. 그럼 m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으로 한번 묶어볼게. 그럼 여기는 a, 여기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m 안 달려있는 애들은 이렇게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얘가 m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m의 개수도 0이고 상수한 부분도 0이어야 된다. 그럼 a가 몇이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그럼 b는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0이 된다. 쉽네요. 이 정도까지는 합니다. 할만해? 아니다. 아, 요즘 시밥 치우겠는데? 그럴 것 같아. 비상. 헛소리 하지. 헛소. 자,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플러스 b가 그림과 같대. 근데 그림을 보니까 이거 잘 안 보이면 너네 책 그림 보는데 지금 x축과 어디에서 만나?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와 6. x가 마이너스 2와 6일 때 만나잖아. 네.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과 6,0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얘를 x축, 즉 y는 0과 연립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때 두 근이 뭐가 돼야 한다? 마이너스 2랑 6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두 근이.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몇이야? 4. 그럼 a는? 마이너스 그렇지. 두 근의 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12. 그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2여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b는 32가 된다. 와. 자, 그 다음 y는 x제곱 플러스 k 얘랑 x 플러스 y는 1 얘는 직선이지? 이거 1참수인 거 알지? 네. 응. x 넘기면 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x를 우변으로 넘겨줄 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랑 만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k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 다 좌변으로 넘기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1은 0 이렇게 되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잖아.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치 0보다 크다. 그래서 B제곱 1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크다. 자 그럼 다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K에다가 여기 플러스 4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4K가 5보다 작다니까 K는 4분의 5보다 작다. 근데 이때 정수 K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몇이야? 그치 1이 되겠지. 오! 이즈. 이거 뭐야? 누구야? 껌이지. CXL. CX는 자 y는 2mx 얘 직선이지.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m제곱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이제 다 알겠지 어떻게 하라는지. 얘네 둘이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준다. 얘 넘기면은 요렇게 되겠지? x에서 마이너스 2mx 이렇게 되니까 그지? 네. 그 다음에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b제곱 1-2m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m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럼 얘 전개하면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마이너스 4m제곱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4m제곱 마이너스 4m제곱 없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4m 넘기면 4m은 1보다 작다니까 m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됐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y는 2mx라는 애가 이번에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m제곱이랑 연립을 했더니 안 만난대. 만나는지 봤더니 안 만난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연립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은 얘가 0 이렇게 되겠지.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x 이렇게. 이거 정리하는 습관 좀 들여놔. 이렇게 그냥 이거 다 전개했었으면은 너네 헷갈려. 판별식 쓸 때 이거 빼놓고 해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좀 연습해놔야 돼. 자 그럼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아야겠네. 그럼 전개하면은 4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마이너스 4m제곱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얘랑 없어질 거고 4m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m이 4분의 1보다 작다랑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랑 공통범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누가 공통범위야? 얘가 공통범위지. 뭐가 공통범위인지 모르면 수직선 그려보면 돼. 얘보다 작다, 얘보다 작다. 공통범위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힘든데? 얘는 중간 거 풀어줄게. 접하는 거 애들이 잘 못해가지고. 접한다. 적설. 야, 너 서열이 깎여 있지? 왜? 나 서열 좋아하는 거. 출연해야 돼. 저거 어때? 자, 이 참수랑 직선이 1,2에서 접한대. 자, 접한다는 거는 너네가 두 가지를 해석을 해줘야 돼. 접한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참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2에서 접한다는 거잖아.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직선이나 이 참수나 둘 다 1,1을 지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1,1을 지난다는 거는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여기 직선에다가 x1, y2 넣으면은 성립하지. 그리고 이 참수에도 얘가 1,2 요거를 대입을 해보면 2는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다? 얘가 1,2에서 접한다는 건 둘 다 1,2를 지나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듣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얘네들이 어쨌든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립을 해보면은 자, 좌변으로 다 넘기면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가 접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뭘 생각해? 접한다. 중근이다. D가 0이다.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미지수 두 개잖아. 어쩌지? 안 풀려. 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거 있지. 여기서 A를 우변으로 넘겨줄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 있는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A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를 넣은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다.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A는 몇이다? 2. B는 마이너스 1이다. 와. 좋아요. 이 밑에 있는 692번은 한번 너네가 도전 한번 해봐. 도전. 골든데. 힘들어. 어렵네. 자, 그림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랑 직선 y는 x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네. 근데 두 점에서 만날 때 x좌표가 지금 어떻게 돼? x좌표가 어디서 만나? 너네 책 보면 되잖아. 왜? 많이 시대로요. x가 며칠 때 만나? 말. 아니 y좌표는 의미 없어. 어차피 y좌표 너는 못 구해. x좌표가 어디에서 만나냐고. 5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치? 네. 두 개의 x값에서 만나잖아. 자, 그럼 얘네를 연립한다고 했을 때 얘 우변으로 넘기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좀 정리해보면은 요렇게 되는데, 자, 둘이 연립했어. 2차 방정식 나왔지? 근데 이때 x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이랑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두 근의 합이 몇이어야 돼? 두 근의 합이 4지? 두 근의 합이 4잖아. 네. 그럼 a가 몇이어야 된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아니죠. 5. 그냥 5지. 미스테이크였다. 40대. 알겠다. 무슨 거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 그럼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b가 5, b고 5다. 그래서 ab는 25. 45. 그 다음에 698번 봐봐.
쉽지 않아. 이게 뭐야? 왜 이상하지? 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갑자기 루트가 왜 문제가 이게. 내가 풀어준다고. 근데 너네 이미 이거 수학의 셈에서 비슷한 거 풀었는데? 수학 의세. 자, 얘는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것도 아니고 2차 함수랑 2차 함수가 만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어차피 똑같아. 만난다 하면 뭐 하라고? 연립하라고. 똑같이 하면 돼. 자, 얘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랑 같다. 이렇게 놓고 다 왼쪽으로 넘겨보면은 요렇게 된다. 정리를 해보면. 자, 근데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PQ 두 개인데 P의 x좌표가 뭐래? 1 루트 1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리수 AB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2 유리수지? x의 개수 마이너스에 a 플러스 3인데 a가 유리수니까 당연히 얘도 유리수지? 상수항 1 마이너스 b, b가 유리수니까 당연히 유리수지? 그러니까 뭐가 성립해야 된다? 혈렉은. 그럼 다른 한근은 1 플러스 루트 2. 그치, 1 플러스 루트 2가 다른 한근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P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2여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몇이야? 2. 그러면 A가? 그럼 A가? 마이 1이지. 전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어차피 사라질 거고 2분의 A 플러스 3이 얘가 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1이어야겠지.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B는 몇이어야 돼? 가 마이너스 1이죠. 3이죠, 3. 3이지. 아 2가 돼야 되는데. A분의 C 다 마이너스 네. 1이 나와야 되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은 1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 그럼 얘 1로 가고 마이너스 B 데려오면은 B가 3이 나오지. 뭐지? 그래서 A가 1, B가 3이기 때문에 더하면은 10이 나온다. 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머리야. 700번 풀어줄까? 선생님, 701번 안 돼요? 아, 700번이 중요한 유형이어서. 이거 은근 네, 9점 사이 거리가 너무 힘들어요. 야, 너가 힘들면 난 어쩌겠나. 승준이 너는 이번에 못한 거 다음 시간까지 다 해와. 네. 확인할 거야. 네. 자, 이차함수 얘 그래프랑 x축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라는 거야. 자, 일단 x축 얘기 나왔으니까 만나는 거 얘기 나왔으니까 연립해야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파랑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자, 근데 얘 그림 한번 그려보면은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큰 애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조그만 애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럼 지금 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 알파에서 베타를 뺀 게 10이라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거리 구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거리 나오잖아. 네. 그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0이라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은 몇이야? 그럼 연립하면은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뭔지 나오겠지? 그래서 이 알파가 14니까 알파는 7, 베타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근의 곱을 하면은 A가 나오겠지? 아, 그치? 그럼 두 근의 곱 A는 마이너스 21이 나온다.
야. 이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연립 안 하고 곱셈공식 변형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 너네 이거 있잖아. 아, 이거요? 요거.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0이라고 했고 얘가 4라고 했고 얘가 A지. 두 분의 곱은 A니까. 그치? 그러면 100은 16 마이너스 4A니까 넘어가면은 4A 얘 데려올게. 얘 넘기고 그럼 마이너스 84 이렇게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0이겠다. 뭐 연립을 하든 곱셈공식 변형을 하든 다 상관없는데 곱셈공식 변형은 할 줄 알아야 돼. 네. 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는. 이건 이제 끝. GG 굿 게임.